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동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또 6번째 단행하면서 물론 이제 테슬라의 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만 테슬라 가격 인하가 테슬라만의 영향이 아니고 이제 전체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 영향을 또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전기차 쪽으로. 그렇죠. 네. 과연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실 때마다 또 저와 함께 재미있는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뵙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또 자동차가 굉장히 좀 유명하세요. 아, 그래. 네, 이재일 연구위원님. 네. 지금 뭐 후배 좀 칭찬 좀 해주시고. 후배시겠죠, 그렇죠? 모르시죠? 네, 서로 서로의 소개를 좀 그렇습니까?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우리 네. 부장님께서는 이 여의도의 전설적인 인물이시죠. 네, 전설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뭐 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넘어가시죠. 주로 어느 쪽 많이 하셨죠? 전 뭐 주로 지배구조 뭐. 지배구조. 네, 하도 저랑 같이 이제 진행하시다 보니까 뭐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배구조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뭐 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 분석 많이 하셨고요. 네. 현대차도 지배구조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그 인적 분할하면서 네. 모비스 인적 분할하고 글로비스랑 합병하려고 했다가 네. 그 주주총회 4일 전에 접었죠. 아, 그랬습니까? 네. 네. 지금은 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예요. 네, 지금은 그때는 하도 공정위원장이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왔고 이게 정기 주주총회 해봤자 안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4일 전에 그냥 접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여기도 하고 일단은 네.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여러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 테슬라 가격이나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에 영향 좀 안 좋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나쁠 거 없습니까? 뭐 지금 당장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왜냐하면은 일단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한 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를 한 거고요. 네. 뭐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많이 팔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뭐 ASP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뒤따라서 일부 모델들이 가격 인하를 한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테슬라 가격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뭐 다른 경쟁사들도 가격을 굳이 또 따라 내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이 많이 비쌌나요? 예를 들면 모델 3 같은 경우면 네. 우리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GV60 요 정도랑 계속 경쟁하는 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연초 이후로 워낙 이제 단가 인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모델 3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뭐 4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4만 달러. 뭐 이런 상황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테슬라 가격이 높았었고요. 지금 뭐 4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이게 세단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오닉 5나 EV6 뭐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에도 뭐 크게 이제 가격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그 현대차, 기아차 특히 기아가 이제 주가 흐름이 좋은 게 이제 1,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가요? 1, 4분기 예측하시는 게? 아, 실적이?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1분기 때 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3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2.4조 원 정도 뭐 이 정도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1분기가 상당히 비수기라서 작년 4분기나 뭐 이런 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탄탄한 실적이 나올 걸로 사상 보입니다. 최대면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얼마나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작년 4분기 때도 뭐 이제 이미 현대차는 뭐 3조 원 넘었었고 1분기 그쵸, 1분기 기준으로 네. 사상 최대다. 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지금 정확히 퍼센테이지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거의 뭐 7~80% 정도는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데 1분기가 약간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해소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원활해졌다는 점. 네. 그리고 생산이 원활했고 그리고 환율 조건도 작년 뭐 1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원달러 평균 환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뭐 이제 인도라든지 뭐 이런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현재 환율 조건도 좋고 미국에서 고가 차종 중심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장에서 판매가 굉장히 잘 됐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기대 이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적 이 정도로 괜찮으면 사실은 지금 가격이면 너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나요? 사실 현대기아차 밸류에이션이 뭐 재작년에 이제 뭐 애플카 이슈 있었을 때를 제외하면은 높았던 적이 별로 없죠. 네. 작년 기준으로도 뭐 사실 PER 4배, 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세타 엔진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제외하면은 사실은 본신 실적으로 따지면은 PER 뭐 4배도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쌉니다. 네. 지금도 뭐 4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PER이? 때문에 네, PER 기준으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4배 수준이라서 굉장히 지금 쌉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중요하게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원활해지면서 좀 매출이 좀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차량용 반도체 원활하게 된 게 언제부터 좀 원활해졌죠? 작년 4분기 때부터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2분기 때가 가장 안 좋았었고 네. 3분기 때부터 이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완벽하게 100% 가동률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글로벌 경쟁사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여전히 좀 생산 차질을 겪는 메이커들이 좀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좀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네.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왜 16개 차 나머지 다 이제 제외되면서 IRA 그 보조금 받는 현대기아가 굉장히 충격이 좀 큰가 싶었는데 다른 브랜드들도 사실 미국 차 빼고는 다 못 받게 돼서 그렇게 네. 뭐 마이너스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건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IRA는 사실 작년 뭐 9월달 정도에 발표가 됐었을 때 네. 이미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안 하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고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이미 뭐 악재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히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조항들이 생겼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리스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상용 차량 보조금으로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생기면서 작년 9월 대비로는 오히려 상황은 더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1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원래는 현대기아차가 리스 판매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리스 비중이 한 5% 정도였었는데 1분기 기준으로는 지금 27%까지 판매 비중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목표가 아니고. 네, 이미 1분 기준으로 올라왔고 연간으로는 30% 이상 하겠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기준입니까? 전기차 기준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달러에 해당하는 상용차량 보조금을 받고 이미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서 좀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그 명단 리스트가 공개가 됐었을 때 주가가 좀 빠졌던 거는 약간 좀 과민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미 뭐 악재는 반영이 된 거고 오히려 작년 9월보다 지금 뭐 상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예상으로 현대 기아차가
판매를 얼마 목표로 하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한 5만 대에서 6만 대 사이 정도 합산 기준으로 판매를 합산 했었는데 전기차 전기차를 네. 전기차를 이제 합산 기준으로 5만 대에서 6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었는데 네. 올해 최소 뭐 50% 이상 뭐 그 이상으로도 이제 판매가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연간 뭐 8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는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조금 이렇게 신모델이 많이 나오면서 좀 증가가 좀 되나요? 그 전기 현대 기아차. 지금 1, 2, 3월 달까지를 봤었을 때는 작년 1분기 대비로는 확실히 좀 올라왔어요. 작년 1분기 대비로는 올라왔고 이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리스 판매 비중도 올리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6랑 GB70 EV가 이제 신규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EV9이 얼마 전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또 하반기 되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차 효과를 통해서 판매가 증가하는 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반기 때부터 플러스로 돌아설 걸로 봅니다. 어차피 근데 상용으로 그러니까 리스로 가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면 굳이 미국 내 생산에 막 이렇게 목매달 필요도 없겠군요. 아니면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거는 원래도 일단 계획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획대로 이제 펼쳐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리스로 보조금을 받는데 약간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리스 상용차 보조금을 받는 조건에 뭐가 있냐면은 리스 기간이 만료가 됐었을 때 통상적으로 그 리스 이용자분이 그거를 살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차 값을 내고선 그 차를 인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인수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차량을 무조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야지만 캐피탈사가 아니면 캐피탈사가 캐피탈사가 네. 그래서 그 차량 인수 조건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7,500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리스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 막 풀리진 않겠군요. 어떻게 보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중고차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는 거죠. 예, 부담감을 가져가는 다시 거기 그럼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갖고 와야 돼요? 아니죠. 그거를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다시 매각을 경매 시장에서 팔거나 이렇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팔면 안 된다면서요? 중고차로. 그 리스로 나간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안 된다? 네, 리스 이용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판매에 해당한다. 리테일 판매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연수가 막고 됐었을 있습니다. 때 자기가 이제 인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되고 네, 인수 조건은 안 된다. 캐피탈사가 다시 회수를 하고 중고차로 중고차로 판매하는. 네. 그래요. 이 전기차만 보면 현대 기아차가 이익률이 얼마나 되죠? 사실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고요. 이익 안 나죠 아마 근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거의 이익이 안 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뭐 환유 조건 같은 걸 감안하면은 일시적으로 이젠 낮은 한 자릿수 정도의 수익성이 났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보조금하고 사실 뭐 환유 조건하고 다 결합이 된 거라서 뭐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가정하에 거의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한국 공장에서 저 아이오닉 5 한 대 만들 때랑 미국 공장에서 아이오닉 5 한 대 만들 때랑 당연히 생산 단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이가 혹시 뭐 계산된 게 있나요? 아니면 이건 뭐 알 수가 없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생산 볼륨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것도 리스크가 꽤 크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뭐 볼륨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몇십만 대를 일거에 생산할 수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원가율이 많이 내려가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지금 글로벌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한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환유 조건도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만 놓고 봤었을 때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뭐 엄청난 손해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 한 1년에 팔리는 게 전 세계적으로 뭐 한 20만 대가 맥스인데 뭐 공장 3-4개 지어갖고 거기서 막 뭐 5만 대씩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한 공장에서 크게 해갖고 여기서 20만 대 빵 이렇게 만들기 훨씬 더 현대차로서는 이익일 텐데 그렇죠. 한국 공장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미국 공장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대신 그 전체 절대 대수 자체는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 배스 이거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2025년도부터 공장을 가동하겠다라는 계획이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오니까 네. 시장도 커지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몇십만 대를 소화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제 IRA가 갑작스럽게 도입이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당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그럼 지금 현대 기아차가 총 내연기관까지 다 합쳐서 몇 대나 판매하나요? 미국에서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730만 대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작년에? 있고요. 네, 작년에 700만 대를 약간 넘겼을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 판매가 안 중에서 된 아까 부분이 이제 있어서. 미국은 5만 대고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 네. 총량은 얼마? 몇 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PHEV까지 합산을 해서 50만 대 정도 50만 대. 네, 판매를 700만 대에 50만 대 네. 정도. 근데 이건 이제 비중이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빠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플랜을 보면은 한 2030년 기준으로 38%에서 뭐 40% 정도 오. 요 정도까지 순수 전기차 비중 그럼 한 가져겠다. 300만 대 정도 만들겠다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럼 참 730만 대가 유지된다는 가정이지만 이게 또 한 뭐 1000만 대 이렇게 늘어나는 해피한 상상을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양사 기준으로는 950만 대 정도, 그래요? 1000만 대 조금 안 되게 지금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한 400만 대 이상 가겠다는 얘기네. 그 MS가 엄청 올라가야겠네요. 딜러블로.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목표 일단 뭐 목표니까. 네, 네. 그 지금 현재 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만약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까? 많이 받습니다. 네, 많이 받는데 지금은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자동차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흔히 고가의 내구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사는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격대. 위치에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할부로 차량들을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금리가 또 상승했었을 때 부담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네. 이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이제 특수성은 일단 차량 판매가 워낙 안 됐었다. 그러니까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 가지고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수요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숫자의 대기 수요가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엔 나중에 상황이 해결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또 수요가 올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반적인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한 2년 3년 동안 굉장히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었고 올해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무적인 여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무 여력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좀 원활하게 된 게 4분기 네. 정도 해서 이제 1분기도 그 효과 때문에 큐가 늘어나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좋고 그러면 그 효과만은 언제까지는 좀 갈 것 같나요? 아까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정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기아차 100%를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정상 수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차량 반도체가 수급 차질이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120%, 130% 생산하는 게 아니라 100%를 회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 흐름대로 이제 쭉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올라오겠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오면서 정상화 되겠지만 생산 물량 자체는 지금 수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그래요. 그 지금 이제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 다들 이제 뭐 이갈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 상황들은 어떻게 충분히 뭐 버텨나갈 정도 됩니까?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좀 있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뭐 GM이니 포드니 이런 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기차 막 때려 만드는 것 같고 그렇죠. BMW 벤츠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하고 재작년 때 현대기아차 실적이 좋았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악유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구조적으로 얘네가 잘해서 이 실적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 못 만들어서 그렇죠. 지금 다른 경쟁사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 나오는 거냐. 그러면서 사실 작년에 실적이 좋았을 때 굉장히 공격도 많았었고 디스카운트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실적 유지가 안 될 거다.
근데 올해에는 이제 사실 모든 메이커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만전 상태거든요. 지금 뭐 생산차에도 거의 다 해소가 됐고 밀어놨던 신차도 이제는 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여기에서 나오는 실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현대기아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던 그런 것들이 네. 올해에도 실적과 점유율이 유지된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는 더 이상 뭐 디스카운트 할 요인이 없는 거죠. 이게 현대기아차의 진짜 실적이구나. 1분기에는 아직 본격 전쟁 조금 시작 전 아니에요? 아닌가? 이미 시작됐어요? 생산?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 네. GM이나 포드나 이런 데가 다 정상적으로 다 생산하면서 네. 신모델들 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아직 조금 한 2, 3, 4분기 되면서 막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거? 지금도 거의 다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GM, 포드 뭐 이런 데들도?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재고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GM이나 포드가 미국 시장에서 재고가 부족하다, 뭐 재고가 지금 판매된 것 대비해서 재고가 월등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생산하면 얘네가 더 많이 팔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재고가 많은 메이커가 사실은 GM하고 포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고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지금 뭐 재고는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네. 판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지금 팔 수 있는 뭐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현재 재고가 부족한 메이커들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재고가 제일 많이 부족한 건 지금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지금 재고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타 재고가 부족해요? 네, 굉장히 부족하죠. 토요타가 지금. 토요타 또 잘 팔려요?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안 팔립니다. 지금 토요타가. 안 팔리는데 토요타가 재고가 부족해요? 재고가 없으면은 차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라는 게 재고가 없으면은 팔 차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판매가 감소를 하죠. 그래서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토요타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다른 메이커 대비해서 뭐 퍼포먼스가 월등히 안 좋아요. 판매가 많이 감소를 합니다. 점유율도 내려가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 일단은 재고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을 것 토요타는 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 일본에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 메이커들이 뭐 토요타, 혼다 뭐 다들 지금 미국 일본 내에서 생산 차질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재고 부족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까 포드나 GM은 재고가 많으니까 좀 잘 되겠네요 앞으로. GM하고 포드는 잘 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 이미 재고가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수준에서 더 이상 판매를 늘릴 수 없는 걔네들은 상황이고요. 차량 반도체를 영향을 안 받았었나 보죠. 영향을 받았다가 받았습니다. 다 지금은 이제 받았는데 해결이 됐다. 지금은 다 재고를 채우고 네.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릴 받았는데 이제 네. 4분기 때 판매량이 적고 네. 뭐 그 1분기에도 조금 적어서 재고가 많아졌다. 네, 그렇죠. 생산 대비해서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재고가 이제 서서히 좀 쌓이고 그러면 있는 지금은 상황이고요. 다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모든 글로벌 업체들한테 다 원활하게 다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그 차이네요, 결론적으로. 사실 뭐 100% 다 동일하게 이제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긴 한데 일단 미국 업체들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해요. 유럽은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생산차 영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생산차 영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볼 수 있고 미국 업체들은 팔 만큼 팔고 있고 재고가 부족한 거는 일본 특히 토요타가 가장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아차 재고가 없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가 워낙 잘 되고 있어가지고 재고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대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절대적으로. 네. 그러면 2, 3분기, 4분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면 판매량? 지금 뭐 미국 시장 전체적인 뭐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한 탄탄한 고용 시장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어떤 큰 경기 외부 충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판매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약간 청취자분들의 살짝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GM은 재고 많아서 안 팔린다는 얘기고 토요타는 재고 없어서 안 팔린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GM, 포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생산을 했는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살 만큼 다 샀고 더 이상 이제 안 사니까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많이 좀 있다는 거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쨌든 살려고는 조금 했으나 워낙 생산이 차질이 좀 빚어지면서 제대로 물건을 못 대면서 이제 재고가 좀 없는 거고 그래서 판매가 좀 약간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현대기아차는 좋은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은 이게 아니죠? 재고라는 게 사실은 네. 좀 판매랑 이제는 그 생산하고 두 가지 양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두 개 다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높다 낮다만 가지고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없는 부분이 있어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도요타는 그러면 그냥 뭐 재고 이런 건 다 빼고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비중 이런 걸 따져볼 때는 혹시 미국 내 판매 비중이 줄는다든지 혹은 뭐 판매량 절대자체가 좀 죽는다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많이 감소를 했죠. 원래 도요타가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1등인가요? 지금 1등은 아니고요. 2위 정도 합니다. 예, 2위, 3위 정도. GM이 아마 1위죠? GM, 포드, 뭐 도요타, GM이 일단은 뭐 거의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 뭐 도요타, GM, 포드, 도요타, 네, 포드 요 정도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탑 3죠. 네. 근데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도요타 점유율은 15%에서 한 13.8% 요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1분기 때. 그럼 현대차는 현대기아차는 지금 합산으로 한 1분기 때 10.8% 정도, 11%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0% 정도 해가지고 한 0.8%, 네, 약간 늘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자, 그렇게 판매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차들을 지금 뭐죠? 그 16개 IRA 보조금 받는 전기차들도 보니까 GM, 포드 뭐 이 친구들의 새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 정도 미국인들도 어쨌든 그래도 전통적으로 좋아하던 전기차들이 막 무슨 이제 F150이라든지 뭐 실버라도 등등 이런 차들 있잖아요. 좀 큰 뭐 픽업이라든지 요런 애들로 전기차들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미국 애들도 기다렸다 그거 좀 많이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던데 그래서 그렇죠. 기대감들이 아마 GM, 포드들이 있을 텐데 현대는 그러면 그렇게 어떤 뭐 신차라든지 뭔가 이렇게 미국인들에게 어필할 만한 무기들이 지금 준비가 좀 돼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그 EV6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그냥 가던 거 가는 상황입니까? 올해 미국 정차 시장을 놓고 보면은 사실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IRA 때문에 보조금 못 받게 되는 이슈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뭐 아이오닉 6 그리고 뭐 EV9 같은 신차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뭐 EV9은 사실 미국 시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올해 하반기는 돼야지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올해 뭐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젠 앞에서 말씀하신 뭐 실버라도나 아니면 뭐 F150 라이트닝 이런 차종들은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워낙 하던 차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원래도 이젠 GM, 포드의 충성 고객들이 많은 세그멘트이기 때문에 뭐 그 차종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차들이군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 차를 사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EV6 현대기아차를 고객하고는 고객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 건 사실 일본 차거든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라는 세그멘트를 공유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일본 차들이고 일본 차들이 매력적인 전기차를 가지고 들어왔었을 때 요 임팩트를 가장 두려워하는 건데 지금 사실 일본 차들에서 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모델은 없고 어차피 뭐 픽업 트럭은 현대기아차가 하던 차량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경쟁 때문에 뭐 EV6나 아이오닉 5가 안 팔리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다. 다만 이제는 보조금 이슈가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유율이 공격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차 점유율보다 전기차 점유율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전히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내연기관차보다는 소폭 높은 뭐 한 10% 초중반 정도까지는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전기차만의 차별화 요인이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차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뭐 OTA라든지 애플처럼 이제 신기술을 반영해서 전기차를 좀
그렇게 팔릴 수 있는 차별화 요인이 있는데 그럼 현대 기아차만의 전기차 차별화 요인이 혹시 뭐 있을까요? 뭐 전기차에서 사실은 가장 큰 소구 포인트는 일단은 뭐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속도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인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대기아차가 뭐 주행거리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테슬라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주행거리 네.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같은 경우 오히려 더 높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800V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을 하면서 양상 모델 중에서는 최초로 적용을 하면서 충전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OTA나 아니면은 부분 자율주행 기술들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호평을 얻었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가 저변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소비 계층들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얼리 어답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슬라만이 제공하는 그런 뭐 하이테크들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지만 좀 후발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에도 좀 민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립 품질이나 아니면은 좀 복잡한 것보다는 좀 심플하면서 좀 다루기 편한 뭐 이런 편의성을 또 많이 따지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테슬라가 이런 방식으로 점유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만 똑같이 따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다른 소구 포인트를 갖는 고객들을 찾아 나서는 거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2030년도에도 현대 기아차는 300만 대 판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시장 규모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시장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 가장 그 급선무가 뭐라고 좀 생각하죠? 전기차가 시장 규모 커지기 위한 급선무. 네. 그러니까 어떤 게 가격이 많이 낮아져야 된다든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질문, 굉장히 폭넓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충전 시스템 인프라 같은 게 좀 돼야 사람들이 뭐 사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없을 거고. 그렇죠. 가격도 적어도 내 내연기관을 사는 거랑 비슷한 체감이 좀 돼야 야 전기차인데 너무 비싸 이 생각은 안 들어야 살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기본적으로 좀 되고 나머지 뭐 디자인이나 뭐 가격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내연기관차나 뭐 전기차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주 뭐 이제 획기적으로 다른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충전 인프라 그리고 뭐 가격적인 이제 조건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안전성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안전 그것 좀 있겠다. 그렇죠. 차량 안전을 어떻게 뭐 이제 더 가져갈 것인가. 뭐 화재가 나더라도 뭐 사람들이 타는 공간까지는 절대 안 들어오는 뭐라든지 뭐 그렇죠. 아니면은 화재 속도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기술들이라든지 뭐 이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광물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광물 자원들의 어떤 투입량을 어떻게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걸 조달해서 계속해서 이제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많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가격하고 충전 인프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돼야 그리고 아마 요건 뭐 제품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혹은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좀 생각들이 좀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면 그래도 좀 전기차를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친밀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어떤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호의적인 정도를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고 나는 다음에 전기차를 사야지라고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나 미국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자발적으로 전기차를 사겠다라는 비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중국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기차를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구나 이런 인식들이 퍼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환경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어필을 해야지 이게 빨리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전기차 보급이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눈에 좀 더 띄어야 우리 눈에 띄어야 익숙해지고 불편함도 좀 거부감도 덜 느끼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하이 모터쇼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네, 상하이 모터쇼
며칠 안 됐을 건데 네.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기 네. 뭐 새로 막 눈 돌아가는 차들 좀 나왔어요?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닙니까? 뭐 중국 로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총 동원해가지고 이제 전기차 신차들을 전시를 하고 있어서 뭐 거의 이제 뭐 내연기관차 쇼라기보다는 전기차 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요? 전기차 신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기아차 중에서 기아차가 조금 눈에 띄는데 EV5라고 하는 중국형 전기차 모델을 지금 상해 모터쇼에서 선보이고 있고요. EV5? 네, EV5입니다. 중국 현지 생산 전기차 모델입니다. 기아? 네, 기아. 기아가 중국 공장 지금 잘 돌아가나요? 굉장히 안 들어가고 있죠. 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지금 중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과거 뭐 몇 대 생산한 거 있기는 하지만 거의 뭐 물량이 미미했었는데 예. 중국에서 전기차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라고 해서 EV6, EV9도 중국 시장에서 이제 수출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EV5를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반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CEO 인베스터 데이 했었을 때에도 네. 2030년까지 중국에서 45만 대 이렇게 판매 목표 달성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10만 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지가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좀 이게 주목받는 이번 모터쇼에서 주목받는 차라든지 회사가 주로 어떤 회사들이 좀 이 회사 다 중국 로컬 업체들 뭐 샤오펑이나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네, 뭐 지리의 뭐 지커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신차들을 내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요? 글로벌 업체들보다는 중국 로컬 업체들의 좀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차량 대수 많이 팔리면 부품도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품주는 또 어떤 게 좀 좋을까요? 부품주들은 지금 저는 이제는 보는 포인트가 현대기아차 생산이 좋아지는데 굉장히 또 실적에는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형 부품사들이 워낙 아직까지 좀 코스트 부담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완성차만큼 이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대형 부품사들은 1분기 때 실적 모멘텀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오히려 중소형 부품사들 중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도 생산이 많이 늘고 있고 인도에서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지금 인도에서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3공장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장 3교대 돌아가면서 이제는 40만 대 양산 체제까지 갖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일 사이트 기준으로는 이젠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품사 중에서는 인도랑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머징도 요즘에 수출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장에서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뭐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특히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젠 중국의 인도 그 인구수로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포텐셜이 큰 시장이거든요. 현대기아차가 거의 점유율 2위로 20% 후반대 점유율 가져가면서 2위로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포텐셜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관련해서 주가들이 괜찮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SL, 서현이아,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현이아나 화신이 밸류에이션도 좀 싸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중소형 중에서는 많이 또 추천해 드리고 있죠. 거기가 인도로 같이 진출했네. 네, 인도 동반 진출해 있고 아마 그 세 회사가 아마 성우하이텍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 세 네 회사가 인도 시장 비중이 가장 높은 인도로 진출한다. 부품사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차도로 진출해야 되는 건 아닌가. 마무리할 시간 거의 다 돼갖고 네.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예, 그렇게까지 구박하실 건 웃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웃었죠. 고맙습니다. 그 현대기아차 주가는 네. 언제쯤 갈까요? 아니 근데 네. 그 사실 현대기아차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아주 세게 오르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으로 입증을 했었을 때 주가가 항상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그렇죠. 실적 좋을 때, 실적 좋을 때, 특히 이제 뭐 분기 실적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다. 뭐 이때는 여지없이 주가가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의미 있게 주가에 플러스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연초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앞으로 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현대기아차의 연간
컨센서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 상당히 좀 눈여볼 필요가 있고 네.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나와야 주가는 간다. 현대차는. 보통 이제 뭐 저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랑 반대로 가잖아요. 막 이렇게 실적 최대치 나오면 그때부터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자동차는 같이 간다. 같이 간다. 네. 아,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네. 실적은 근데 아마도 2분기, 3분기 꽤 괜찮을 걸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실적 나올 때쯤 좋은 가격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가격은 아직 발표 안 했죠? 발표 안 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 이거 저 얼마 1분기 실적 얼마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이제 영업이익 3조를 돌파를 할 것 같고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2.4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요거보다 그러면 좀 더 나오면 주가 빵. 뭐 지금 이 수치만으로도 뭐 컨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컨센은 얼마예요? 컨센서스는 제가 알기로는 2.8조, 2.1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8조하고 기아 2.1조. 네. 아, 근데 우리 연구원께서는 이보다 더 높은 현대 3조, 기아 2.4조 이 정도 보고 그 계신다는 정도를 거죠? 보고 있습니다. 맞추시길 꼭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 자동차는 실적과 같이 간답니다. 주가가. 그거는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 자동차 얘기 쭉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짧은 틈 사이로 그 상하이 모터쇼 이렇게 쭉 신차들 뭐 나왔나 이렇게 쭉 봤거든요. 뭐 특별히 뭐 눈에 쏙 뜨는 애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눈이 너무 썩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BMW 그다음에 이거 뭐 하는 MG라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 이거 마을금고에서 만들었나? MG 사이버스타 뭐 이런 차들 약간 좀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뷰익 요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차들 뭐 크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 모터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자동차 관련해서 도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일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